자, 이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보자. 자, 첫 번째 이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현재 우리 몸과 지각과 모든 지구를 구성을 하고 우주를 구성을 하는 이 원소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원소의 기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우리 몸과 생명체와 지구와 지각,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다? 결국에는 우주로부터 왔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주는 빅뱅 대폭발을 통해서 생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이건 중학교 맨 마지막 단원에도 나오는데 약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의 한 점에서 빵 하고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을 했고 현재까지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으로 우주에서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를 생성되어 왔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오게 되고 있냐면은 실제로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실제로 관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측을 통해서 발견을 하면서 우주는 점점 팽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꾸로 그러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우주가 더 클 거고 내일보다는 모레의 우주가 더 클 거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을 해왔으면 거꾸로 이거 시간을 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이 팽창하는 우주는 계속해서 작아질 거고 결국에는 작아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한 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시간을 거꾸로 계속 되돌리면은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돼야 얘가 폭발하고 팽창을 하면서 현재의 우주의 크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주장을 했던 게 빅뱅 우주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빅뱅 과정에서 보면은 아주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 이때의 우주의 질량이 지금의 질량하고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뭔가 생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주를 한 점으로 몰아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될 거예요? 클 거란 말이에요. 밀도하고 질량도 크고 온도도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빵 터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게 먼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처럼 모든 물질을 구성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가 바로 요 기본 입자에 해당이 되고 얘네들이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물질은 다 뭘로 돼 있어요? 원자로 돼 있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바로 뭐예요? 원자잖아요. 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되기도 하고 이온이 되기도 하고 금속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원자는 다시 뭐하고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자 핵과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이 원자 핵 주변을 누가 돌고 있습니까?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자 핵은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는 아무 전하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시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물리적으로 쪼개면 쿼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기본 입자로 구성이 돼요. 얘를 다시 쪼개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쿼크라고 하는 입자로 쪼개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자하고는 별개인 거죠. 전자는 아예 다른 입자인 거고 이 원자 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 이걸 다시 쪼개면 뭐가 돼요?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초에 생겼던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쿼크라고 하는 건 총 6가지의 쿼크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다뤄볼 거는 크게 두 종류만 다뤄봅시다. 크게 U라고 써주는 업 쿼크라고 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다운 쿼크, 아래 쿼크에서 다운 쿼크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뭐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뭐 야릇한 쿼크, 이상한 쿼크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업 쿼크는 전하량이 얼마를 갖냐면 플러스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3분의 2만큼의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2만큼의 전하를 가지게 돼요. 전자의 3분의 1만큼인데 예,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양성자는요,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양성자고요. 그다음에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중성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봐봐. 양성자는 업, 다운이니까 총 3분의 2, 3분의 2 두 개니까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빠져버리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성자는 누구랑 전하량은 같고, 전자 한 개하고 전하량은 같고, 대신에 전하가 무슨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성자는 업 하나에 다운 두 개니까 업 하나만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두 개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2의 합이 돼버리니까 중성자는 0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전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는 업 2개, 다운 하나,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 하나, 다운 2개가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합을 해요. 그럼 이제 뭐가 돼요? 원자 핵이 됩니다. 원자 핵이 돼서 얘는 당연히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원자 핵 자체는 플러스 전하인 양전하를 띠게 되고, 나중에 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원자 핵과 기본 입자 중에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바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원자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양성자 개수만큼 양성자 수하고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전자의 수가 동일하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같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일단 맨 처음에 빅뱅이 빵 일어나면서 기본 입자인 쿼크하고 전자가 먼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우주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팽창을 해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고 부피도 커지니까 밀도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온도가 높으면 이 입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서로 결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식어가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때는 저 입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기본 입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그 다음에는 헬륨 원자 핵이랑 수소 원자 핵은 그냥 양성자 한 개예요. 네,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원자 핵하고 전자가 이렇게 같이 혼합돼서 존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원소는 뭐밖에 없냐면 헬륨 원자, He, 헬륨 원자와 수소 원자밖에는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 우주 초기에. 자, 그러면 처음에 보자. 맨 처음에 기본 입자가 빅뱅 직후 아주 초고온 상태였던 우주는 급격하게 팽창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쿼크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이제 쿼크 3개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쯤 되면은 이제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다시 결합을 할 수 있을 만큼 온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는 그냥 그거 하나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고, 약 3분 후에는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뭐가 돼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헬륨 원자 핵은 원자 번호 2번인데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만들어진 건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그냥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요때예요. 이거 여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만 보면은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되게 온도가 높아서 전자하고 원자 핵하고 빛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져서 빛이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때까지는 빛이 갇혀 있는 상태라서 빛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갇혀서 이 안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흡수 방출 또는 산란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여기까지는 색깔이 있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까매지죠. 그 이유는 여기까지는 빛이 계속 갇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불투명한 우주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때 전자하고 원자 핵이 결합을 하면서 빛이 탈출해버려요. 이때 38만 년 후, 이때는 그래서 뭐하고 뭐가 분리가 됐다라고 하면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된 상태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자, 빅뱅 후 38만 년 우주 온도가 얼마 정도 됐었을 때 3000 켈빈 정도가 돼서 정도로 낮아지면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이때부터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면서 이 빛이 온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돼요. 온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일어나게 돼서 이 방출된 빛이 바로 우주 공간에 퍼져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걸로 형성이 됩니다. 이때 원자 핵이 만들어지면서 빛이 방출되고, 이 우주로 방출된 빛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우주 배경 복사. 현재 우주의 온도를 나타내는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게 바로 저 38만 년 후 빅뱅 이후에 우주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되었을 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빵 하고 빅뱅이 일어났었을 때는 뭐밖에 안 생겼다? 수소하고 헬륨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주에도 뭐가 제일 많아요? 수소하고 헬륨이 가장 많아요. 왜? 처음에 생성됐던 뭐하고 뭐가 많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이 많기 때문에 가장 대부분은 다 수소하고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봅시다. 자, 지금 저번 시간에 이제 빛이 우주가 빅뱅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나왔고, 맨 마지막에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뭐가 퍼져 나왔다? 물질하고 빛이 분리돼서 퍼져 나왔다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주 안에 이제 먼저 만들어진 원소가,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가 누구하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수소하고 헬륨 원자가 제일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됩니까? 별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의 분포를 관측을 하는 방법을 보면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아내요.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은 별빛을 보고 나서 그 별빛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보면은 이 스펙트럼은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 빛을 쪼개는, 왜 그러냐면 빛마다 뭐가 다르냐면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가시광선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7가지의 색깔 띠가 나타나죠. 적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색깔 띠가 나타나게 되는데, 적색에서 보라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파장 길이가 짧아져요. 점점 파장 길이도 짧아지고, 파장 길이가 감소도 될 뿐더러 빛의 굴절 정도도 커져요.
굴절하는 정도도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보라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스펙트럼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연속, 흡수, 그 다음에는 방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방출 스펙트럼은 배웠어요.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뭘로 배웠어요?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서, 그렇죠?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보면은, 그죠? 그 안에 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배웠죠. 같은 선이 나타나는, 선의 위치랑 굵기랑 개수랑 같은 선이 나타나면 뭘 포함하고 있다? 다 같은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의 영역에서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백색 광을 봤었을 때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이 돼요. 보통은 고온의 광원이 빛을 방출하는 경우에 생기게 돼요. 백열등, 별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 이런 걸 보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보통 어떤 영역에? 가시광선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 버리면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해 버리면은 우리가 관측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선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아예 다 까만데 특정 파장의 빛만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까만 표면에 이렇게 특정 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고온의 별 주위에 가열된 기체를 관측할 때 그 특정한 기체가 그 고온의 별의 에너지를 흡수를 했다가 얘네들이 방출할 수 있는 특정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래서 아예 까만데 특정 선만 나타나요. 위치, 굵기, 개수가 뭐마다 다르냐면은 가열된 기체의 종류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고온의 성운이라든가 또는 기체 방정관, 대표적으로 이제 밝은 성운 같은 경우에, 발광 성운 같은 경우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서요, 이렇게 까만 선이 빠진 형태로 나타나요. 특정 선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빛을 누가? 원소들이 흡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까만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연속 스펙트럼에서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요. 즉, 이건 뭐냐면 특정 파장의 빛을 어떻게 했다? 흡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빛이 저온의 별의 대기나 또는 저온의 어떤 기체를 통과하는 경우에 바로 이렇게 흡수된 만큼의 검정 선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흡수선이나 방출선이나 뭐마다 다르냐면은 각 원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같은 원소라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같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심지어는 저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은 별의 온도가 몇 도인지, 별의 반지름이 몇 도인지,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뭐고, 별의 질량은 뭐고, 별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까지도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을 할 때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얻어내는 정보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태양을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연속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까만 선이 빠진 게 나타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은 태양에는 수소,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아주 미량의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원소들의 흡수선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태양은, 여러분들 만약에 태양이 우주가 태어나고 나서 막 생성된 별이라고 하면은, 아주 오래된 우주 나이만큼 한 130억 년 정도 된 별이라고 하면은 구성 물질로 뭐밖에 없어야 돼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원소들이 나타난 걸로 봐서는 우주 초기의 원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원소들도 함께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우주 처음에 생성된 거는 아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우리가 이제 아주 우주 처음에 빅뱅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만들어진 별을 1세대 별이라고 하고, 1세대 별이 죽고 다시 나온 2세대 별, 3세대 별,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 세대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수소, 헬륨 말고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있어요? 좀 많겠죠.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서서히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이나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원소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 방출선이랑 흡수선을 보면은 까만 선이 없어진 부분이랑 실제로 까만 바탕에 방출선이 나온 부분이랑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는 방출선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선이랑 흡수선 스펙트럼에서 빠진 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소는 다 같은 선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고 다른 원소는 스펙트럼이 다 다르게 되니까 결국엔 이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별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하고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소는 종류는 당연히 스펙트럼 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질량비는 어떻게 하냐면 질량이 클수록 이 선 스펙트럼이 더 어떻게 되냐면 위치는 똑같은데 굵어요. 선 스펙트럼이 굵거나 또는 어떻게 되냐 밝아요. 조금 있으면은 스펙트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되게 희미하고 많으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밝거나 진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정도의 광도를 비교를 해가지고 질량이 얼마나 될 건가를 보통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에요.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거 파장은 결국엔 뭘 흡수하는 거냐면 빛을 흡수하는 거고요. 빛도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빛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소마다 특정한 빛의 에너지만을 흡수를 하거나 또는 방출해요. 이건 원소마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다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그 값만 흡수할 수가 있고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흡수선하고 방출선은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니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종류의 원소는 관측되는 흡수선하고 방출선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를 이렇게 수소기체를 모아놓고 수소기체를 아주 뜨겁게 가열해요. 뜨겁게 가열을 하면은 이 수소가 가열해지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빛이 나요. 뜨거워지면. 그럼 얘가 뭘 방출합니까? 이렇게 빛을 방출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방출하는 빛을 선 스펙트럼으로 분광기로 분광을 시켜보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방출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저온의 수소를 놓고 여기서 백색광을 여기를 투과를 시켜요. 백색광을 투과를 시키면 이 수소를 통과해서 나온 빛을 다시 분광기로 이렇게 분광을 시켜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빛은 뭐가 나오냐면은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저온의 기체는 여기 백색광 중에서 일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흡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빠지는 선이랑 얘를 가열해가지고 나오는 빛에서 나타나는 선이랑 어떻다? 같아요.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종류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하고 방출선의 위치는 서로 같고요. 별, 은하와 같은 천체에서 관찰되는 흡수선, 방출선을 비교해주면 결국에는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존재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소의 질량비는 별이나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세기, 그러니까 세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굵기나 또는 밝기가 차이가 나게 되니까 위치는 같아요. 비교해보면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를 다 모든 방향으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소가 한 74%, 헬륨이 24% 정도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대략 얼마가 된다? 3대 1이 된다. 이거는 실제로 관측해서 알아낸 값이고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저거를 예측을 했어요. 수소하고 헬륨이 빅뱅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현재 우주에 대략 3대 1 정도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 예측한 실제 관측값도 거의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는 이론이 된 거고 빅뱅 이후 초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이 결국에는 얘가 우주의 별과 은하를 이루는 가장 주된 원소가 됐습니다. 별을 이루는 성분, 별은 대부분 수소랑 헬륨으로 되어 있고
은하를 이루는 가장 주된 원소, 은하와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성간물질이라고도 하는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물질들이 대부분 수소랑 헬륨이에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은 여기에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지금도 우주 모든 공간에 퍼져 있는 저 원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입자를 옳게 연결을 하시오. 자, 빅뱅 직후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입자는 뭐예요? 쿼크하고 전자죠. 그 다음에 쿼크 3개가 결합하면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결합하면 헬륨 원자 핵. 그 다음에는 얘는 원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죠.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방출선의 위치하고 개수는 서로 다른 원소니까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고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에요. 수소가 3, 헬륨이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광기를 활용한 물질의 스펙트럼 관찰을 비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확인 문제 한번 보자. 자,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는 OXX5입니다. 자, 수소, 헬륨, 나트륨, 칼륨 방전관을 관찰하면 얘는 방전관에서는 나타나는 거는 이 안에다가 기체를 넣어놓고요. 원소를 넣어놓고 아주 고압의 전기를 빵 튀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얘네들이 뭘 내요? 방출선을 나타내요. 흡수선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별 A의 흡수 스펙트럼에는 칼슘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별 A에는 칼슘의 흡수선이 나타나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은 얼추 겹치는데 뭐가 없어요. 여기서 얘가 여기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겹쳐야지 가능한 거예요. 자, 탐구 A에서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중 별 A와 B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원소를 모두 쓰고 모든 천체에서 이 원소가 발생을 하는 거는 다 뭐가 나와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는 수소죠. 그죠? 예, 수소가 똑같이 들어있죠. 예, 거기서 선을 비교를 해보면 수소고 이 원소가 발견되는 까닭은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이고 우주에서 가장 많은 질량비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서로 다른 원소 A부터 D의 스펙트럼과 어느 별, 기억, 니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부터 D의 스펙트럼에는 방출선이 나타난다. 그렇죠. 자, 까만 화면에 선이 나오는 건 방출선이 맞고요. A부터 D는 모두 별 기억의 원소가 된다. 뭐는 없어요. D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안 돼요.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이거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원소 A부터 D 중에 별 니은을 구성하는 원소를 모두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스펙트럼이 완전 겹치는 게 누가 들어갑니까? 별 니은은 A가 그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또 겹치는 게 누가 들어갑니까? D가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A하고 D가 별 누구를? 니은을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우주의 팽창하고 원소의 생성 과정 쭉 나온 걸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우주가 팽창을 하고 처음에 전자 쿼크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돼요. 자, 그러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대요? 14대 2였대요.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양성자하고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의 비율이 14대 2였대요. 그러니까 얘는 몇 대 몇? 7대 1.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헬륨 원자 핵은 원자 번호가 2번이고요. 질량수가 4라서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고 질량수가 1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뭐로 돼 있냐면 양성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봅시다. 양성자 수가 14개고 중성자 수가 2개면 헬륨 원자핵 만들려면 여기서 2개 쓰고 2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2개 쓰고 2개 쓰면 일단은 여기서 헬륨 원자핵이 몇 개 만들어져요?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여기서 2개 썼지. 여기서 2개 썼으면 12개 남죠. 그럼 양성자가 12개가 있으니까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수소 원자핵이니까 얘는 몇 개가 돼요? 12개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12예요. 이거는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개수비예요. 개수비. 개수비가 몇 대면? 1대 12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질량이 원자량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수소가 얼마냐면 1이에요. 헬륨은 한 개가 얼마냐면 4예요. 그러니까 지금 헬륨이 하나 있는데 질량이 4니까 곱하기 4 해주고 수소는 1이니까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니까 4대 12 해서 얼마예요? 1대 3.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면 질량비가 헬륨 대 수소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알겠죠? 자, 그럼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커졌어요.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4대 2일 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됐고요.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비율은 수소가 3이고 헬륨은 1이에요. 자, 수소 원자는 빅뱅 이후 약 얼마예요? 38만 년이요. 38만 년. 네, 생성이 되었고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까닭은 우주의 팽창으로 우주의 온도가 약 얼마 정도까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맨날 시험에 나와요. 3000 켈빈까지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때부터 누구하고 누가 결합할 수 있게 됐다?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탄탄 봅시다. 그림은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는 빅뱅 우주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가 일어난 시기는 현재부터 약 138억 년. 예, 맞죠? A 이후 우주의 크기는 계속 증가를 했다. 이것도 맞고요. A 이후 우주의 온도는 점점 팽창하면서 계속 낮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빅뱅 우주론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면서 일어난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하면은 맨 처음에는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제 결합을 하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고, 맨 마지막에 전자랑 결합을 하면서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역, 니은, 리을, 디귿.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빅뱅 이후 A와 B 시기에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입자들을 나타냈대요. 자, 수소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이제 원자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 경우에 이제 전자가 들어와서 결합이 된 거예요.
자, A 시기는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약 1초 후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냐면 시간이 3분 정도 걸려요. 3분. 틀렸고. 예, B는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 후 우주 온도가 약 3000켈빈 정도 됐었을 때고요. 계속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A보다 B 시기가 더 크다. 예, 당연히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그린 가하고 나는 각각 우주의 나이가 20만 년일 때와 300만 년일 때 빛과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시기에 지금 보면은요, 빛이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가 가고요. 그 다음에 나는 빛이 물질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면은 전자랑 원자 핵이 여기가 분리된 상태고, 여기는 전자가 원자 핵이 결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자가 만들어진 상태. 그래서 이 나 같은 경우에는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38만 년 이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예요? 20만 년. 얘는 300만 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시기의 전자는 수소 원자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나는 우주의 나이가 300만 년일 때, 우주의 밀도는 여러분들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나의 밀도가 가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예,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그린 가부터 다는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경우를 나타냈대요. 자, 가에서는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나는 흡수선 스펙트럼, 얘가 연속, 그 다음에 나는 흡수선, 야는 방출선, 이렇게 돼요. 가에서는 연속 맞고요. A와 B 중에서 고온의 기체는 가열돼서 방출선이 나타나는 B예요. A와 B가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나하고 다에서 나오는 파장은 서로 동일해야 돼요. 흡수선하고 방출선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자, 다음 6번. 그린 가부터 라는 두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는 무슨 선이에요? 얘가 흡수선 스펙트럼이고, 아래 있는 거는 뭐에 해당이 돼요? 방출선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가는 흡수선이다. 맞아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의 스펙트럼은 누구처럼? 가 또는 나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흡수선. 까만 선이 빠져야 돼요. 다하고 라는 동일한 원소가 아니라 이렇게 동일하고 이렇게 동일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7번. 그림은 태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자, 프라운호퍼가 수백 개의 흡수선을 발견을 하였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대기 또는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태양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한 종류가 아니겠죠. 아주 여러 종류, 수백 개의 흡수선을 발견을 했으니까 분석을 해보면 대단히 많은 종류의 원소가 태양을 구성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빅뱅 이후 헬륨 원자 핵이 모두 생성되었을 때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요렇게가 헬륨 원자 핵이 하나가 되는 거고, 나머지 12개가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써줘야지 원자 핵이 되는 게 맞아요. 전자가 2개 모자라고 하나 모자란 상태니까. 자, 빅뱅 이후에 약 언제쯤이에요? 3분쯤 되었을 때다. 네, 맞아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12대 2예요. 아, 개수비는 12대 1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양성자 개수 대 중성자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14대 2에 해당이 되고,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는 몇 대 몇에 해당이 돼야 돼요? 3대 1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9번.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주 전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이거를 알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우주 배경 복사에 이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주면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하고 질량비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등급 도전 문제.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 입자가 생성된 과정을 나타낸 거랍니다. 처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하고 B는 중성자고, C는 원자 핵이 만들어졌겠죠? A는 전자 맞고, B는 전기적으로 중성 맞아요. 헬륨 원자 핵은 C에 해당이 되고, 헬륨 원자 핵에서 A 전자의 수랑 양성자 수는 어떻게 돼요? 원자 안에서는 둘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죠? 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중성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빅뱅 이후 어느 시기에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난 시기에 일어난 변화이다. 예, 맞죠. 이렇게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한 거는 38만 년이 지난 시기에 일어난 변화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이고, 이 시기에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하면서 원자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뭐하고 뭐가 분리가 됐다?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었다.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한 것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한 온도 하강 때문에 얘네들의 에너지가 낮아져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린 간은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 라는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자, 이 A 같은 경우에는 광원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니까 얘는 뭐가 돼요? 흡수선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방출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간은 B에 해당이 된다. 얘는 지금 수소의 무슨 선이에요? 그 흡수선이잖아요. 흡수선은 여기서 누구예요? 나의 A니까 틀렸고, 별빛을 분광기로 관찰을 하면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맞고, 수소 방전관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스펙트럼에 가의 흡수선과 같은 파장의 방출선이 나타난다. 수소 방전관을 분광기로 관찰하면서 관찰을 해주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4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에 4번. 그림은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냈어요. 그럼 A가 가장 많은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수소에 해당이 됩니다. A는 우주의 초기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되었다. 예, 맞아요. 빅뱅 때 만들어졌고요. A와 헬륨은 우주의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되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얼마냐면은 3000켈빈이고요. 2.7켈빈이 바로 현재 우주 온도예요. 네. 현재 우주 온도가 2.7켈빈이고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3000켈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입니다.